안녕하세요. 전몽수무사입니다. 오늘은 연차 휴가 부여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서 1년간 80% 이상 개간한 자에 대해서 1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. 그리고 매 3년 차에 한 개씩 더 가산돼 가지고 그 15개, 15개, 16개, 16개, 17개 이런 식으로 매 3년 차에 하나씩 늘어서 최대 25개가 발생합니다. 그러면 이 연차 휴가 부여 방식은 기본 원칙이 개인별 관리가 원칙입니다.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만 1년이 됐을 때 15개가 발생을 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계산해야 됩니다.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그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되지만은 어떤 사용 촉진 조치나 아니면 전체적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. 그래서 연도별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연도별 관리는 그 금년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더라도 그 내년 1월 1일 날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러니까 중도 입사한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해서 지급해주고 나중에 퇴사할 때 다시 개인별 관리로 와서 재정산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. 근데 이 제도의 장점은 연도별 관리를 이용한다는 그런 게 있고 근로기준법과 같이 정확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근데 단점은 어느 특정 시점에서 퇴사하면은 오히려 그 연차 휴가 15개가 더 발생하고 예를 들어서 며칠을 그러니까 하루라도 부족하게 되면은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퇴사일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연차 휴가를 최대한 확보해놓고 퇴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사관리에서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세 번째 방법은 연도별 관리를 하면서 선지급하고 퇴사 시에 그 비례 정산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어느 때 퇴사를 하더라도 큰 계산이 문제 없이 계산하고 되고 또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단점은 근로기준법보다 좀 더 많이 휴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좀 더 휴가를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선지급, 그 비례정산 이 제도는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 1월 1일까지 월차를 선지급하고 그 다음 1월 1일에도 그 만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5개를 부여해 줍니다. 그렇게 해서 나중에 퇴사할 때는 그 1월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날 아니면 7월 1일 날 퇴사했다 하면은 그 발생한 휴가의 50%를 지급하고 50%를 또 제하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. 이렇게 하게 되면 좀 편리한 점이 있는데 다만 부족한 게 좀 더 지급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회사 정책에 따라서 그 순수하게 개인별로 관리할지 아니면 그 연도별로 관리하면서 개인별로 다시 재정산해야 될지 아니면 그 선지급하고 비례해서 그 지급하는 그러한 제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회사 인사 정책에서 가장 바람직한 제도를 선택하는 거가 그 회사의 중요한 인사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세 번째 방법 선지급하고 비례 정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